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백설마녀님 시리즈를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후기 영상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유튜버의 문제점, 우리 연애 시장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뭐, 저는 이제 평등주의자니까, 여자를 한번 다뤘으면 남자도 한번 다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시청자 요청에 의해서, 어떤 유튜버를 한 명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굳이 뭐 다뤄야 되나 싶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제 규칙이 저보다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는 다루지 않아요.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영상을 올려가지고 대박을 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유튜버는 우리 댓글에서도 종종 이게 뭐 세컨 계정으로 와서 영업을 하는 건지 종종 뭐 이 유튜버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적을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유튜버를 보시는 것 같길래 일부,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다루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다루게 됐다는 점을 먼저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료로 광고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무료로 광고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유튜버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정식으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새치기를 하다니. 근데 아마 영상이 끝나갈 쯤이면은 이렇게 무료 광고가 썩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클라우드 체이서입니다. 클라우드 체이서. 리치 쿠퍼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예요. 클라우드 체이서는 한국말로 하면은 유행을 쫓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연돈 돈가스가 인기가 있으면은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짝퉁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던가, 뭐 카스테라가 인기면은 우후 죽순 카스테라 따라한다던가. 마찬가지로 이 레드필이라는 개념이 알려진 뒤로 많은 연예 유튜버들이 이를 차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사연이나 메일로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뭐 레드필이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예 유튜버라면 당연히 레드필 지식에 동의를 하고, 연예 유튜버라면 당연히 레드필 지식과 비슷한 얘기를 그동안 해왔을 거예요. 훌륭한 유튜버일수록,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지 않은 유튜버일수록, 여러분한테 진실을 말해준 유튜버일수록 이거 레드필 지식이랑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뭐 레드필에 대해서 인용을 하든 이런 거 아무 감정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유튜버는 제가 왜 클라우드 체이서 그런 식으로 인기 있는 키워드를 편승해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의 한 명으로 제가 다루려고 하냐? 왜냐면 이 사람은 무려 남성 연예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레드필 지식을 굉장히 잘못 오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레드필 지식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백설마녀님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제 영상의 취지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그래서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아가지고 좀 더 바른 사회, 열린 사회에 공헌을 하는 공익 추구의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유튜버를 한번 만나보시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이 사람한테 반박을 하거나 비판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백설마녀님처럼 이분이 얘기한 대본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의죠. 제가 이렇게 너무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넘어가려는 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분께서 말씀하시길 요새 뜨는 레드필 티어리, 또 이론 타령을 하고 있어. 이론에서 레드필이란 특별해지자는 어떤 다짐을 얘기한대요. 일단 여기서부터 엄청 틀렸죠. 여러분한테 레드필 지식을 접수하란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 물어보자고. 그러면은 우리 사실을 전달하는 일부 저널리스트들, 신문기자들, 그 위슬블로어들, 내부 고발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사실을 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레드필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필 지식을 향유한 게 뭔가 우리는 특권층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나 봐요. 특별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블루필은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살겠다. 그냥 지금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흘러간 대로 살겠다. 뭐 이건 블루필 정의는 대충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특별해지자는 다짐이래요, 레드필이. 레드필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얘기. 또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고, 또는 시대착오적인 믿음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래 과거에는 블루필이 레드필이었어요. 과거에는 블루필이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거를 남자들이 계승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고요. 즉 이분이 정의하기를, 뭐 중간에 잡소리가 많아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하기를, 즉 연에서 레드필이란 어떤 걸 뜻하냐 하면은 블루필은 가짜를 쫓는 호구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블루필적 믿음은 내가 능력을 기르고 여자를 되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주면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그 여자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래요. 뭐 아주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레드필은 현실을 깨달은 사람, 맞죠? 여자한테 그저 끌려다니는 것은 한심한 찌질한 남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베타남이라 그런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진정으로 매력 있는 남자다. 그쵸, 우리는 그걸 이제 레드필에서 이제 genuine desire라고 부르죠. 진정한 욕망. 그래서 뭐 또 중간에 또 잡다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동의한 얘기고 나도 그래서 뭐 다루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의 대전제는 레드필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뭐가 불편한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분이 레드필을 이제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여자가 연애에서 유리하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 그냥 잘해준다고 매력 있는 거 아닌 것도 동의를 한대요. 그래서 반대로 스스로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막 성형을 하고 다 뜯어고치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얼굴만 보고 무조건 매력을 느끼냐고 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매력이 없다고 싫음 꺼지던가 자존감만 챙기고 그냥 기싸움을 하려고 그런대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그렇지만 여자와 기싸움을 하며 자신의 자존감만 챙긴다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리스트로 뽑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레드필이라는 게 여자의 뒷공문을 쫓지 마라. 자, 주체적인 삶을 살고 남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져라. 프레임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주관, 내가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말하고 여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맞추게끔 막 잔소리하고 그것들을 뭐 용납하지 말라 이거죠. 우린 그걸 쉬 테스트라고 하기로 했죠, 그죠? 그리고 결국 안 되면은 버려라. 그냥 당당하게 살아 임마. 이거는 레드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강사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프레임에 대한 정의가 아주 안 돼 있어요. 연애 강사를 하는데 뭐 프레임이란 표현을 안 쓰더라도 남녀 간의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강사는 자기가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얘기하면서 프레임을 부정하는 이상한 지금 오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싸움이라고 표현하죠. 기싸움. 남자가 프레임을 장악하고 프레임을 유지하고 프레임을 유도해 나가는 거를 기싸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관절 도대체 그동안 연애 강의를 어떻게 했길래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싸움이라는 단어, 이거는 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레드필 지식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많이 착각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남자들의 저런 행위를 기싸움이라고 느껴. 가끔 내 댓글에 있는 소수의 여자들, 나는 관심도 안 주는데 열심히 장문의 댓글 다는 여자들 있거든. 그런 애들 보면은 남자들이 쉬 테스트를 한다고 주장을 해. 그것도 되도 않는 쉬 테스트를 한다고 주장을 해. 물론 되도 않는 짓을 하는 남자들도 많겠지. 난 뭐 남자라고 다 좋다고 생각 안 해. 너희들과 다르게. 근데 아무튼 간에 여자와 기싸움을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챙긴다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이라고 얘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은 레드필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고요. 롤로 타마시의 아이언 룰 넘버 1도 1번 규칙이 뭐예요? Frame is everything.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과 그런 상담을 하고 하면서 왜 프레임에 대해서 중요한지 우린 장기간 공부를 해왔죠. 근데 여러분 중에 뭐 연애 고수도 많고 제 채널에는 알파남들도 많고 뭐 베타남들도 많은데 아니면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우리 전부 다 프레임이 뭔지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연애를 돈 받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싸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는 전 좀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위에 리스트가 있는데 1. 여자의 꽁무니를 쫓지 마라. 2. 주체적인 삶을 살고 남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3. 뚜렷한 자신의 주관을 가져라. 4. 프레임을 지켜라. 자신의 주관을 여자에게 말하며 여자가 자신에게 맞추도록 행동하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되면 버려. 당당하게 살아. 그래서 안 되면 버리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라. 이건 진정한 레드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walk away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결말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 되면 버려.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주 투네이션 주말 영상에서 파트 1로 나눠가지고 알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감마메일 남성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안 되면 버려라는 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자가 뭐 하나 디테일하게 쉬 테스트를 하거나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내리치고 내리꽂고 한 게 아니라고 했죠. walk away. 이 여자가 내 프레임에 들어올 생각이 없고 이 여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프레임을 뺏겨가지고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는 연애밖에 하지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물러서라는 게 강력한 요지지. 여러분이 뭐 사소하게 여자친구와 갈등 하나하나에서 다 무조건 막 세게 나오고 무조건 화내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기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개발서적인 자기 위로래요.
아니죠. 이거는 연애관의 엄청난 전환이죠. 연애관의 엄청난 전환이지.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왜 엄청난 연애관의 전환이냐. 뒤에 얘기하겠지만 레드필 지식이야말로 가장 남자들한테 가치를 창출하라 그러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라고 굉장히 그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 개념을 burden of performance라고 했어.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남자로서 지는 짐, 남자의 숙명 같은 거야. 그래서 레드필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여자는 태어난 그대로 대접을 받지만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 레드필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되고 싶은 여자가 된 다음에 여자의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자는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건 이미 미국의 그런 성 역할이 붕괴된 미국 사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오류 중 하나죠. 그래서 이 결국 안 되면 버려 당당하게 살아가 그냥 회피성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레드필에 대해서 무지하냐면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워커웨이를 프레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고 뭔가 너무 망상에 빠진 여자를 넘기고 다른 여자로 재빨리 타겟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즉 그러니까 원아이더스 환상, 소울메이트 환상, 신이 점지해준 내 여자가 있다는 환상을 깨부수고 자유롭게 거기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개념에서의 워커웨이를 그냥 안 될 남자들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존감만 챙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드필에 대해서 정말 기초의 기초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들이댔다 차이고 가끔 운 좋아서 짝짝꿍 맞으면 사귀고 그렇게 한심하게 연애한 게 싫어서 특별해지겠다고 다짐한 게 레드필인데 뭐 실력으로 기술적으로 잘해보자 노력을 해서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갖자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합리적 남자라는 책을 읽어보긴 했나?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보고 온 레드필 지식의 원전이 어디냐고. 커뮤니티? 여러분 레드필 지식에서는 레드필 알파의 4대 기둥을 그 레드필 멤버들이 모여서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4대 기둥을 정의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지 방향성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발달시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주로 레드필에서 룩도 가끔 좀 강조가 될 때가 있고 그거 자체가 이미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갖자라는 강력한 취지죠.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레드필과 PUA가 충돌할 일이 없는 이유는 사실상 충돌할 일이 없는 이유는 남자들이 게임의 중요성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자들은 PUA의 시장한테 호재가 됐으면 호재가 됐지 악재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게임, 물론 저는 게임을 PUA 기술과 동요가 아니라고 했고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따지진 않겠지만 레드필 지식이야말로 로맨틱적인 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여자를 다루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너는 그 최소한의 기초적인 기술이라도 익혀야 된다고 가장 강조를 한 게 레드필 지식이에요. 얘가 얘기하는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갖자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미안한데 이 유튜버의 무지이자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한 거야.